강타입니다. 자, 2014년 8월 8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2주 전부터 제가 이제 UCC 경마방송을 제 텍스트에서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벌써 이제 한 2주가 지났습니다. 이번 8월달 다음 주 정도부터는 제가 이제 코리아 레이스에 다시 예전처럼 그 UCC 방송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다 많은 분들이 제 UCC 강타의 엉뚱생뚱 경마를 성원하실 수 있도록 자, 공람을 드릴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 드릴 생각인데,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자, 앞으로도 뜨거운 성원을 기대하면서, 자, 이번 주는 이제 드디어 서울 경마가 재개가 되고 부산 경마와 서울 경마를 시행을 하고 이번 주는 또 제주 경마가 휴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부산 경마를 금요일 날, 또 이제 토요일은 또 서울 경마, 또 일요일은 또 부산하고 서울만. 그런데 일요일은 이제 4개 경주밖에 안 되고, 자, 금요일 부산 경마는 총 14개 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강타의 서울과 부산, 자, 여기서 한번 상황을 내볼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부산하고 제주 경마를 시행을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메인 승부처, 준메인 승부처 뭐 골고루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만 내용에 비해서 성과가 적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88배짜리도 의견 일치를 놓고서 대창꿈하고 승부로를 때렸는데 바닥에서 2마리가 들어오면서 메인 승부처 88배가 의견 일치가 3착을 하면서 이 3복승 막권 정도만 적중이 되면서 아쉬움을 좀 남겼어요. 자, 그렇지만 뭐 부산 경마는 뭐 여전히 잘 했고요. 제주 경마에서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제가 요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배당과 보병마는 굉장히 잘 잡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이제 조합이 안 돼가지고 큰 그 배당으로 연결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곧 강타의 주특기인 중고배당 적중이 나와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병마를 잡아내고 있다면 곧이어 중고배당이 빵빵 터질 날이 머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부산경마의 흐름은 출조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끼어 맞추기 편성이 많기 때문에 이 7두 경주나 8두 경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반부에는 또 신마 경주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배당이 나오는 경주보다는 그 2구멍 내지는 단방으로 때려야만 환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마 주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이기기보다는 아주 적절하게 배팅을 해서 최소 구멍수로 제대로 승부를 걸지 않으면 이기기가 힘든 주간입니다. 그래서 최소 구멍수로 제대로 때리지 않으면 못 이긴다. 자, 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구멍수가 연탄 구멍인 사람들은 뭐 복조 때리고 세구멍 때리고 뭐 복병만 하나 꺼내놓고 한 바퀴 돌려가지고 사복조 때리라고 그러는 그런 예상은 이제 구시대 유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예상을 아직도 듣고 있으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최소한 축 세워놓고 3방 이내에서 때리는 게 맞고, 그것도 단통과 방어 막거리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신이 없는 예상을 갖고서 예상을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경마는 환승 게임이에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적금 붓고 있지 뭐하러 경마를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과 지난주 성과, 또 근간의 강타의 흐름,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부산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1경주입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근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여기도 딱 3마리 갖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경주예요. 1번 그린미르입니다. 마필 자체가 비싼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9천만원짜리 마필인데, 마필 자체는 매닝 피해자만 해서 그런지 이 힘도 있고 스피드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행 악벽기가 있고 마필 자체가 경직되어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마필들은요, 안정을 취해주면 잘 뜁니다. 그런데 마방에서도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흥분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행, 내측 사행기를 보이면서 그거를 제어하다 보니까 말이 그냥 자기와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냥 풀이 팍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힘을 못 쓰고서 그냥 막판에 가서 서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필 자체의 걸음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뛸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고, 거리가 1000m라면 이게 흥분만 안 시키고 차분하게 말을 때려주면서 흥분만 안 시키고 밀기만 하면은 말은 스스로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 왼쪽에다 채찍대고 겁만 주고서 계속 펜스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말을 타면은 이런 말들은 금방 교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병합 조교를 안쪽에다 말을 대놓고 계속 병합을 시켜놓으면은 이런 거는 뭐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걸음 자체로는 뭐 나무랄 데가 없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파워레인저입니다. 자, 10마입니다. 자, 주행검사시 양호한 선행력을 보이며 선행을 나서고 종반 가만히 잡고 가다 강하게 추진하자 탄력도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주먹이도 안정되고 걸음도 우수하고 기수와의 부조에도 잘 따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10마치고는 싹수가 있었다. 자, 이번 파워레인저. 자, 이 편성에서는 뭐 무조건 가져가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는 1번 그린미러와 2번 파워레인저 이 두 마필의 각축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요게 이제 현장에서 한두 정도만 더 갖고 가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2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서는 당연히 7번 중앙은혜가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주이고, 여기에 또 이 8번 라이스 댄서가 과연 어느 정도로 팔려줄지가 관건인데, 8번 라이스 댄서는 1억 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보니까 선행력도 발휘를 못하고 종반 탄력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자, 이 졸전을 펼쳤는데, 자, 이런 마필들도 마찬가지예요. 포리스트 캠프의 1억 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종반 탄력이 나오질 않고 있다. 거의 걸어 들어오는 수준이거든요, 근간에. 그럼 이런 마필들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말이 잠재력이 없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런데 말이 경직되어 있다고. 경직되어 있는 것은 계속 트랩바이스 같은 거를 실내에서 시키면서 마필의 근육을 풀어주고 마필이 어떻게 뛴다는 거. 그러니까 조교 때도 심하게 몰기보다는 마필이 습관성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주로가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많은 구보를 뛰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마필들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마필들을 안 뛴다고 해서 두들기거나 이런 현상을 보이면 계속 안 뛰기 때문에 이럴 때 바로 조교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교라는 것은 사양관리이고 이 기수와 인마 호흡을 맞추는 그 1차적인 목적이 거기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8번 라이스 댄서 같이 비싼 말들을 잡을 때는 그런 필요한 조교가 아주 급선무라는 것을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7번 중앙은혜는 이 편성에서는 대간입니다. 자, 전개상 선입전개 내지는 선행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고 마필의 능력 측면에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 중앙은혜는 이번 2경주에서 강타가 추천하는 강력한 배팅권의 축이다. 그냥 무조건 중간에 인정을 하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천하는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2번 버닝 챔프라는 마필입니다. 최시대 기수가 계속적으로 기승을 하다가 이번에는 유연명 기수로 교체를 했는데 교체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미 최시대 기수가 근간에 계속적으로 졸전을 펼치면서 마필의 패턴을 끌어낼 수 있는 정점에서 유연명이가 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번 버닝 챔프는 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최시대가 어떤 패턴적인 조화를 만들어 놓고 내려왔고, 거기에 경제력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자, 이 유연명이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번 버닝 챔프는 적정 편성을 만난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배팅권에 난처가 시키자 7번 중앙은혜 충마에 2번 버닝 챔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로 말씀을 드렸던 부산제 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3라운드 3경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정개별 능력상 어느 정도 입상과 요결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파워볼트입니다.
패턴으로 보거나 능력으로 본다면 그간 3번의 경주에서 가장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고, 더군다나 선행을 갔을 때는 상당히 띄워주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고, 거리 또한 1000m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7번 파워볼트는 이 편성에선 무조건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제가 있다면 이 훈련량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필은 마체가 420kg대에 아주 쪼란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살이 빠지죠. 살이 빠지면 뭐가 없어요? 파워가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훈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마필들은 구보이죠. 내지는 컨디션 위주로 이 마필을 만드는 거지, 훈련으로 때리는 마필은 뻑이 나잖아요. 이런 마필은 뻑이 나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7번 이 파워볼트는 적정 훈련을 시킨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8번 나노초라는 마필인데요. 자, 이 마필도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하루가 다르게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에는 부족했던 선행력을 끌어내었던 마필인데요. 이번에는 이 마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추임력의 상승을 끌어내면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7번, 8번 막권을 강하게 완툴성으로 때려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상경에는 7번, 8번을 가장 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지 4경주. 자, 이제 여기가 강타의 B급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데, 승부처라는 것은 적중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할 때도 있고, 또 승부처라는 것은 배당을 노리거나 어떤 상황을 내기 위해서 승부처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떤 전문가는 3배, 4배를 때린다고, 야, 어떻게 저게 승부처냐. 아유, 그거는 지가 몰라서 하는 소리지. 다 각자 자기 편이 있는 건데, 아니, 누가 고배당 몰라서, 좋은 거 몰라서 안 때리나요? 그건 아니잖아. 어떤 자기가 그날의 승부 패턴이라는 게 있고, 승부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겠다는 게 있잖아. 그런데 지 연타풀이나 신경 쓰지, 지도 못 맞추는 게 남의 연타풀 때리면, 남의 연타풀 갖고서 배당으로 때리진 않았느니, 대끼를 때렸느니, 아니, 남이야, 전부 때는 콧구녕으로 쓰시던, 뭐를 하든, 지가 뭔 상관이냐, 지인이나 잘하면 되지. 그런 거는 진짜, 그건 진짜,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속 들여다 보이는 짓거리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이번 4경주에서 여러분들에게 강타가 첫 번째 승부처로 한 마리 정도를, 권해드린다면, 바로 10번 원일에 있습니다. 마필가가 2억 원짜리예요. 주행검사를 보니까 덜컹덜컹 되면서 선행력 부족과 좀 뭐랄까 발주 약간의 악벽기가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악벽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행검사와 데뷔전 때는 마필이 주로에 대한 적응력과 게이트에 대한 적응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적응이 덜 돼서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 매니피의 자마들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은 바로 추진력에서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종반 이제 채찍을 동반을 하자 약간 이제 내측으로 놀래는 모습이죠. 기대는 게 아니라 놀래는 모습이에요. 이 놀래기를 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파워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자, 이번 편성이 1000m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죠. 선행력이 부족한 마필이 아니라 아직 주로와 게이트에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느려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데뷔전 때 보면은 더 잘 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10번 원일 레이스는 2억 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인데,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서 자, 여러분과 자, 강타가 10번 원일 레이스가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멋지게 응원을 하는, 자, 첫 번째 B급 승부처, 자, 이 부산제 4경주 멋지게 적중으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 자, 다음은 부산제 5경주로 갑니다. 이번 5경주에서도 또 한 마리의 신의 준종으로 떠오를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잠재력이 우수한 10만두가 있습니다. 바로 3번 영천에이스인데, 이 마필은 2억 2천짜리의 더욱더 고가의 마필입니다.
자, 이 김경민 그 목장장의 마필이네요. 그걸 팔아가지고 2억 2천에 팔았는데, 자, 마필 자체가 주행검사를 보니까 이 순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굉장히 좋고, 정말 가만히 잡고 가는데도, 탄력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채찍을 한번 가야 됩니다. 그 채찍을 가한다는 것은 뭐냐면, 채찍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 기수와의 마필 간의 구조, 채찍 간의 그 채찍에 대한 반응,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결승선 임박하면 채찍을 한번 때려봤는데, 주행은 약간 흔들리긴 합니다만 발걸음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3번 영천 에이스도 이 편성에서 뭐 강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뭐 2번 스마일킬이라는 대끼리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갔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3번 영천 에이스가 선행을 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2번 스마일킬도 안말로써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시점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2번, 3번 막건이 배팅권의 중심을 타고 가야 되는 마필들이 아니냐. 자, 이렇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6경주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 중반부의 최대 강타의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승부처를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경주 중 14개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중반부의 승부, 5점짜리 승부를 때릴 게 없어요. 10만 경주이기 때문에 1, 2, 3경주는 때릴 게 없어요. 그러면 4경주하고 아까 그 4경주에서 이제 첫 번째 승부를 했고, 그 다음 경주도 이제 10만의 승부. 이 6경주가 바로 제대로 때릴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들이대가지고 한번 먹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찬스가 없다는 거지. 지던 이기던 여기서 승부조를 던져야지 후반부에 맨직을 하던 이빠이 따던 그런 어떤 고비가 될 수 있는 승부처가 바로 이번 부산 제6경주 UCC 중매인 승부처라는 거예요. 여기서 먹어라. 6번 서미트 명우는 만인이 인정을 할 수 있는 지난번 데뷔전시, 자, 이 뭐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정말 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멋지게 3창을 차지하긴 했지만,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 본다면 이 편성에서 그냥 묻지마 대가리라고 하더라도 가언이 아닐 만큼 이미 1200을 띄워본, 데뷔전에 띄워본 마필이라 1300도 무난히 적응할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6번 서미트 명호는 이번 중매인 승부처에 강타도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하다. 야, 강타야. 야, 이 강축이 있는데 무슨 배당이 나온다고 여기서 배당, 뭐, 꿀배당 한 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맞습니다. 강축에도 때리면은 꿀배당 한 방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숨어있는 불병마. 아마도 경마가 딱 끝나면, 야, 어떻게 이 말이 들어오냐? 야, 어떻게 이 말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야, 이거 말도 안 돼. 야리쪼야. 이 얘기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마필로 강타가 때린다는 거예요. 한 방으로. 경마는요, 한수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승을 하려면 한수가 이빨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중배당 단통보다도 한수가 제대로 나오는 건 없어요. 왜? 고배당은 액수가 적잖아. 그리고 저배당은 너무 많이 까는 반면에 환수가 적고, 그러면 중배당은 적당히 들이대는 가운데 환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바로 한수의 극대화와 중배당, 꿀배당 한 방으로 때릴 수 있는 바로 이번 6경주 자신이 있습니다. 강타는 믿으십시오. 왜? 경주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마필이 어떻게 와? 그 어떻게 와? 이렇게 얘기했던 마필로 때린다는 겁니다. 준비해서 그렇죠? 자, 부산 제6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제7경주로 갑니다. 이번 7경주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서 충마를 승부처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2번 바람탄. 이놈이 선행을 갈까요? 아니면 외곽 게이트에 있는 6번 울트라블러가 선행을 갈까요? 두 마필을 누가 선행을 간다고 장담을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뭐 아무래도 2번 바람탄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은데, 울트라블러도 공백 이후의 능력으로 본다면 절대적으로 밀리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마필도 용호상박인데, 저는 뭐 2번 바람탄이 선행을 간다고 보고 싶어요.
그러면 선행을 간다면 이번 바람탄의 근간 세 번의 경제력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우수한 능력이고 또 선행을 못 가도 이번 바람탄은 손입전개 능력이 완벽하게 검증이 된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바람탄이 6번 울트라 블루보다는 좀 세다고 보면 됩니다. 왜? 전개도 용이하죠. 또 선행 갈 가능성도 높죠. 자, 여기 이제 단통이야 3번이 바다 영웅이 가장 그래도 기복이 조금 심하긴 합니다만 순차적인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면서 자, 이번에도 종반 뚝심이면 뚝심, 선입력이면 선입력, 어떤 전개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능력으로도 3번 바다 영웅은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그럼 이번 경기는 2번 바람탄, 3번 바다 영웅, 6번 울트라 블루가 전개상으로도 이점을 갖고 있고 마필의 능력상으로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3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왔습니다. 제가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 부산제 8경주 도대체 어떻게 경마가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서 한번 모험을 해야 된다. 왜? 6경주에서 한번 들이대서 먹었으니까 이 8경주에서는 완벽한 상황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황을 내밀던가 아니면 상황이 안 나서 죽던가 하더라도 후반부에 맨증을 하고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경주, 그 8경주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6번 퍼먼트 스톰이 아마 당일날 겁나게 팔릴 겁니다. 이거야 뭐 당연히 팔린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퍼먼트 스톰은 옛날에 제가 이 UCC 경마방송을 하면서 2만원 때려주기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만 전국에 계신 찍새 여러분들께서 죄다 찍었다가 그냥 두들겨 맞아가지고 강타가 왼수가 돼버렸어요. 야, 저 새끼는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대가리 치고 들어오는 놈이 안 된다고 그래. 아주 망신이란 망신은 그냥 그런 망신이 없지요. 그런 망신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 개망신이라고 그러죠. 개망신을 당해버렸죠. 그런데 오늘도 좀 한번 개망신을 한번 2차에 걸쳐서 당하고 싶습니다. 얘는 이상하게 난 이렇게 꺾고 싶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능력 발휘를 하고 지난번에 갖고 있는 능력, 현재 또 갖고 있는 능력 사이로 보면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는 삼척동자도 나옵니다. 그걸 몰라서 제가 이걸 꺾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이라는 것은 패턴이라는 게 있고 자기가 띄운 그 행보가 있어. 그러면 습관성 동물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6번 퍼먼트 스톰은 바로 이 직전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고 패턴적으로도 지난번에 선출이었다 맥시머로 끌어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급하강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고 소포가강, 아주 소포가강하면 입상에 성공을 하지 당연히. 그렇지만 저는 조금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6번 퍼먼트 스톰을 자르면서 자, 뭐 고배당 그리고 중배당 아니면 9위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여기서 상황을 낼 수 있는 기절 상황, 이런 상황을 내볼 수 있는 그런 딱 3마리를 준비한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6번 퍼먼트 스톰을 안 보는데 뭐 누굴 본다, 누굴 본다는 얘기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여기 딱 3마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3마리가 최하가 중배당, 고배당, 9구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승부니까 아끼지 말고 여기서 한번 승부 보십시오. 아, 많이 승부 봐야 한 장씩 사봐야 30만원 아니야. 30만원 이러면 뒤에서 얼마든지 맨정할 수 있거든. 먹으면 얼마? 몇백만원, 1000만원이 넘을 수 있는 한 수의 극대화를 껴할 수 있는 부산제 8경주 UCC 메인 승부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가자고요. 한번 가야지. 뭐 하루 종일 삥발이 뭐 3만원 까고 뭐 복저로 마치고 그러다가 100만원 다 잃고 가느니 그런 할아버지 경마를 해서 안 되는 거지. 뭐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경마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다음은 부산제 9경주입니다.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로 한 번 더 때리고 갑니다. 1편에선 대가리가 있습니다. 제 대가리가 있어요. 이게 아마 대가리는 안 팔릴 거예요. 배당판에서. 전 6번 대호요거를 갖고 때릴 겁니다. 대호요거를 노리는 이유는 기복이 심해. 팍 뛰었다가 팍 올라가고 이번에 팍 뛴다고.
이게 패턴이라고. 자기가 갖고 있는 내가 이렇게 뭐 손으로 까부는 게 아니라 패턴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경주력을 한꺼번에 팍 끌어내서 바로 여기서 조정을 거쳐서 이게 바로 아까 전경도 얘기했던 퍼포먼스 스톰이 이렇게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데 지난번에 부러졌잖아. 그럼 이번에는 선취자 모두 동반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어. 왜? 지지점 경로 때 급상승을 했으니까 이 마피는 하강한 만큼 그 지난번에 보여준 능력보다도 더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어떤 경우에? 병력이 없을 경우에. 근데 이거는 파행이 약간 있긴 했지만 경주 끝나고 있는 파행이야. 뭐 누구나 갖고 있는 파행이고 제가 보기엔 상태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호 여건을 놓고서 자 이번 조용한 승부처 우리 가족끼리만 때려 먹을 수 있는 팔경주 태풍이 지나갔다. 자 구경주는 잔잔하게 커피 브레이크 타임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조용한 승부처 자 이번 대호 여건을 놓고서 한번 멋지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식경주입니다. 단방 아니에요. 단방 같은데 제가 보기엔 7번 우승레이더 뭐 여기서 우승레이더를 이길 놈은 단 한 마리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가리입니다. 쌍성식 대가리까지도 인정을 하고 기본적으로 선행력은 왔다갔다 합니다. 발주도 늦지만 중속이 겁나 빠른 말이에요. 중속과 중속이 굉장히 빠른 말이기 때문에 요 마피를 1200에서 이길 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57kg에 7번 우승레이더는 강력한 베이팅권의 축이다. 자 어느 말로 단방으로 때릴까요? 현장에서 자 한 마리를 단방으로 때리는데 요거는 삼복승은 안 할 생각이에요. 그냥 적정 단방으로 야물딱지게 때려보고 싶다. 자 10경기에는 우승레이더만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기입니다. 자 이번 11경기는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 인기만 중에서 하나 잘라드린다면 1번 스피드메이드입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가서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선행 갈 수 있나요? 7번 닥터 스피드도 빠르고 또 2번 축제 멜로디도 빠르고 아마 선행이 아니라 추입을 해야 될 겁니다. 추입을 하는데 기본적인 추입력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고 또 추입력 그 자체도 보유하고 있는 마필이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필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잘 뛸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직전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시 인기권 전력이긴 합니다만 1번 스피드메이드는 자르고 간다. 자르고 간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핵심적인 마필이냐. 2번 축제 멜로디 지난번에 드디어 왔습니다. 지난번에 드디어 왔기 때문에 이 편상에서도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말이 이렇게까지 세나 싶었는데 세더라고요. 말이 굉장히 센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도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번 축제 멜로디는 충분히 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 마리는 잘라드리고 한 마리는 갖고 가는데 자 이번 11경기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서 인기만 또 한 줄을 자르고 자 딱 3마리를 가져가는데 그 2마리 축제 멜로디가 뭐 인기만잖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2마리는 복병 배당권 마필을 가져가서 완전히 짭짤한 중배당 한 방으로 자 꿀배당 한 방으로 자 여러분들에게 이번 11경주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경주로 넘어갑니다. 요 경주는 4번 메이저 스타가 강추가 아니겠어요? 당연히 강추이죠. 기본적인 순발력도 괜찮고 종반 탄력 측면에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근성도 상당히 대단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전개상 선행도 각수 있고 종반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4번 메이저 스타를 축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4번 메이저 스타는 강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7번 로얄 임팩트입니다. 이 마필도 이제 워낙에 기복이 심해요.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은 우수하지만 잘 뛰었다 못 뛰었다가 워낙에 천당과 지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놈이라서 과연 7번 로얄 임팩트가 될 것이냐.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엔 무조건 경기력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한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단통은 7번 로얄 임팩트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2마리의 복병권 전력이 있는데 여기서 한 마리만 소개를 합니다. 바로 8번 메간포스입니다. 자, 저는 이게 찬스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8번 메간포스는 여러분들이 삼복승으로 활용을 하시던 복승 방어로 하시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7번이 부러졌을 때 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8번 메가포스. 자, 근간 두 번의 경지에서 걸음에 물꼬를 터나서 한 번 능력을 뽑아냈을 때는 급상승된 능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찰나에 그런 패턴에 딱 걸려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8번 메가포스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강타에 추천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 마필은 꼭 가져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경주입니다. 현장 승부처. 자, 요 13경주하고 이제 14경주가 이제 끝장 승부처에서 두 개 경주를 때릴 건데, 13경주, 9번 정글짐이죠. 자,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해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근간 세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를 걸고 있으며, 지난번 경주 때는 입상에 실패를 했지만 그때는 도지답의 대상 경주였고요. 그 이전의 더비에서도 실패를 했지만 그때도 더욱더 강했던 더비였습니다. 자, 일반 경주는 대가리. 자, 이번 편은 국산 2군 경주인데 거리가 1500이에요. 오히려 거리가 줄어들었고 감량 2점까지도 갖고 있는 9번 정글집이 못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13경주에 9번 정글집을 놓고 현장에서 자, 유마필은 이 편성이요 은근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오버 파워블릭 같은 게 인기하고 이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올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거를 승부처로 안 가져간다니까. 제가 하수입니까? 그거 모르고서 지금 여기 UCC 판택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사기치고 앉아있겠어요? 제가 뭐 이 말의 능력을 저는 예상지를 안 봅니다. 이게 나사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PDF예요. PDF에 제가 써놓은 글과 제가 체킹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뭐 인기도 이런 것도 따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순수하게 공부한 것만 갖고 제가 공부한 자료만 갖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만 갖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그 차원이 틀리다는 거지. 베껴 먹으려고 여러분들한테 ARS 빼먹으려고 제가 전문가 13년입니다. 물론 저도 매출에 대한 욕심은 있지만 그런 기질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 13경주 현장 승부처로서 정글짐을 갖고 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이 14경주. 자, 마지막 끝장 승부처입니다. 자, 유족임이라는 것이 있죠. 경마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경주를 맞춰줘야 내일을 기약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요거는 제가 주중에 미리 보기 텍스트에 제가 요 경주를 분석을 해드렸던 경주예요. 그랬는데 딱 이걸 다시 맞부닥쳐 보니까 제 분석하고 비슷한데 여러분들은 이번 한강의 기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경주 때 경기 도지다비에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는데 과연 이번에도 이 마필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어찌됐든 이번 한강의 기적을 빼고 때릴 수 있는 승부처는 아니지만 그래도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강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부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잘 될 수는 없어. 물론 7대의 약한 편성이고 선행도 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2번 파스까지는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번마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고 끝장 승부처에서 어느 이미 단통만은 정해져 있으니까 자, 일단 멋진 유정의미를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강의 기적은 일단은 가자는 가야 된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총 14개 경주의 부산경마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재미나게 했습니다. 오늘 시간 드리고 참 재미나게 했는데 결과도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을 갖고 다음 주에는 코리아 레이스 그 게시판 거기서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이번 주는 텍스트에서만 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